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화입니다. 조선의 27번째 마지막 왕 순종이죠. 사실 굳이 따지자면은 27번째 왕이라기보다는 대한제국의 2대 황제죠. 아버지 고종이 황제를 선언했었잖아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아웃,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 아웃되면서 바야흐로 조선을 노리는 제국주의는 일본으로 정리가 되었고,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며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강제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을사늑약은 고종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기에 늑약의 부당함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1907년 만국 박람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밀사대를 파견하지만, 이를 알게 된 이완용 등의 친일파와 이토 히로부미 등의 일본인들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이완용이 고종 황제에게 자진해서 퇴위하라고 압박을 넣었을 때 고종 황제는 한사코 버티려고 했으나, 일본은 지들 멋대로 황제가 교체되었다는 소식을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고, 계속된 친일파들의 협박에 고종 황제는 황태자에게 양위하겠다는 형식으로 고종의 황태자가 순종 황제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종 황제의 즉위식에는 당사자인 순종 황제도 고종 황제도 불참했던 참 비참한 행사였죠. 순종 황제는 고종과 명성 황후 사이의 아들로 고종의 아들들 중 유일한 적장자이죠. 그래서 순종은 태어나고 1년 후 바로 왕세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때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고, 아직은 고종이 황제가 아닌 국왕이었을 때였죠. 순종은 성격 자체가 말수가 적고 소심하고 강단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성격이었다죠. 선천적 성격도 성격이거니와 자라면서 조선의 운명이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휘둘리고 왕실에서도 끊임없이 어지러운 일들만 발생하는 상황에서 겁 많고 소극적인 성격이 더 공고해진 듯합니다. 특히나 어머니가 살해당한 을미사변 땐 그 난리 현장에 있었고, 일본 낭인들이 세자였던 순종의 머리채를 잡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깡패놈들이 한 나라의 왕세자의 머리채를 잡은 겁니다. 어머니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저렇게 허무하게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깡패들의 칼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종과 순종 부자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이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순종도 세자에서 황태자로 격상되었죠. 순종이 아직 황태자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고종 황제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통역사 김홍륙이 고종 황제를 독살하기 위해 왕실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넣었는데, 평소 커피 광이었던 고종은 바로 커피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마시질 않았으나 순종은 마셔버렸고,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이후 혈변을 많이 누고 이가 다 빠져 평생 틀니를 끼고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 때문에 순종은 공식 석상에도 나오길 꺼려하고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다 보니까 당대에는 순종 황제가 바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 친일파들과 일본에 의해 강제로 황제를 즉위합니다. 퇴위당한 고종은 계속 덕수궁에 머무르고 순종 황제는 창덕궁에 기거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창덕궁의 정전이 인정전에 가보시면은 다른 궁궐의 정전과는 달리 그 내부에 근대 시설들과 황제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답니다. 순종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도 버젓이 살아있고 당시 실권은 뒤에 이토 히로부미를 끼고 있는 친일파들이 장악하고 있던 터라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늬만 황제였던 거죠. 일본은 그래도 민망함을 무마하고 조선 황실을 일본이 협조해주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순종 황제의 이복 동생이자 고종 황제의 셋째 아들이었던 영친왕 이은을 황태자로 강제 책봉합니다. 만약 대한제국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이 영친왕이 대한제국의 3대 황제가 됐겠죠. 아직 식민지가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에 있으면서 식민지화 수순을 위해, 그리고 조선을 식민지화 했을 때 어떤 식의 식민 통치를 할 것인지 이미 구상을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1909년에는 기유각서라고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일본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우리 민중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국권이 하나둘 피탈될 때마다 언제나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의병들이 계속 등장하였습니다. 그 정점을 찍었을 때가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순종 황제가 강제 즉위했던 1907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병이든 장교든 해산된 군인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부분 의병에 합류하며 의병의 규모와 조직이 삽시간에 불어나게 됩니다. 1907년에서부터 1909년까지 약 4만 명의 의병들이 걸기했고 2,700번의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산발적인 전투만으로는 의병들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 측은 작정하고 대학살을 통해 공포심을 심어줘야겠다고 판단. 1909년 9월에서 10월 약 2개월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당시 가장 의병 저항이 강렬했던 전라도 인근에 대대적인 토벌을 퍼부었고, 이 과정에서 양민들까지 희생되면서 더 이상 국내에서 일본을 상대로 의병 전투를 벌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의병들은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가며 추후 독립운동으로 발전된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수순이 다 끝마쳐갈 무렵 이 모든 설계자인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 저격당해 죽습니다. 이후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새로 부임해왔고, 역시나 이완용 등의 친일파들을 부추겨 순종 황제에게 제국 합방을 점점 강요합니다. 순종 황제는 본인이 500년 역사의 마지막 왕이 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합방만은 막아보고 싶었지만 순종 황제가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1910년 순종 황제는 일본에게 한국을 맡아달라는 모양새로 국가를 바치기로 하니 이 치욕의 사건이 경술국치이고, 1910년 이로써 조선의 500년이 끝이 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합방의 조약문에는 이번에도 이완용이 대리설명하였던 겁니다. 대한제국이란 국호는 사라지고 황실은 이왕가라는 이름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조선의 5대 궁궐 중 경복궁은 일부가 헐리고 경희궁은 형태도 없어질 정도로 아예 지도 위에서 사라졌으며, 창경궁은 동물원으로 격화되고 덕수궁, 창덕궁만 각각 고종황제와 순종황제가 기거하며 남았습니다. 고종황제는 퇴위된 이후 러시아로 망명을 가려고 했지만 거듭 실패했고, 일제강점기로부터 9년 뒤였던 1919년 사망했고, 고종의 사망 소식은 3.1운동이 촉매제가 되었죠. 순종 황제 역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약 16년을 더 살다가 1926년 사망합니다. 순종 황제의 장례식은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며, 순종 황제가 생전 탔던 황제 전용 차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 중이랍니다. 이후 황실의 이야기는 역사 돋보기에 대한제국 멸망 후 황실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27명의 왕들을 소개해드리며 끝이 났습니다. 한 편에 한 명의 왕을 다뤘는데 10분 안에 다 담으며 역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 내용이 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선 국왕들의 큰 맥락을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은 27명의 왕들을 좋은 왕, 나쁜 왕, 유능한 군주, 무능한 군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를 불만족시키는 왕은 있어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왕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군주들을 이분법적으로만 나누다 보면은 그간 공이 크다고 알려진 왕들에게 작은 과 하나가 나오면은 저 사람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고 한없이 깎아내리게 됩니다. 또 도덕성이 결여됐지만 카리스마를 보인 국왕들에게는 저 국왕은 과소평가가 됐다면 변론하게 되죠. 세상엔 완벽한 정책이란 없는 듯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조선의 국왕들을 또 접하실 때 저 왕이 좋은 왕이었느냐 나쁜 왕이었느냐, 유능했느냐 무능했느냐 보다는 저 왕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정책을 펼쳤고 그 정책의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순기능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역효과가 났는지를 모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변호의 여지 없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국왕들은 왜 그들 스스로 자충수를 두었고 왜 실패했는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사가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하네요. 그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